안녕하세요. 레드 지방이 작가입니다. 사랑하는데도 이별을 선택하는 이유. 우리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과연 사랑하는데도 헤어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사랑과 현실의 충돌. 우리는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지 끝없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원하지만 이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괴로움을 느끼는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부조화라고 해요. 인지적 부조화는 두 가지의 상반된 믿음이나 태도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을 뜻해요.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합리화하죠. 현실 속 인지적 부조화. 어떤 게 있을까요? 꿈일까 사랑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학을 앞둔 연인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데 장거리 연애는 힘들 것 같아. 헤어지는 게 맞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론 망설이는 거죠. 두 번째, 직장과 연애의 갈등. 한 연인이 같은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회사 규정상 사내 연애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커리어를 위해서 헤어져야 할까? 하지만 난 그 사람 없이는 못 사는데. 세 번째, 가족 반대 속에서 사랑을 할 때. 가족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때. 가족이 연애를 반대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가족을 설득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사랑을 포기해야 될까?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지만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작용을 해요. 하지만 그런 합리화가 완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과 논리를 분리하기. 사랑과 현실적인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면 답이 보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만 판단하면 후회가 남을 수 있거든요.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지금 이별이 아프더라도 미래의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감정을 무시하고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로 남을 수 있어요. 감정을 무시하면은 후폭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셋째,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점검하기. 사랑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아니면 커리어나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넷째, 감정에 솔직해지되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세요. 때로는 단순히 이별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지만 이별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려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이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별이 정답일 수도 있고 극복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감정과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웹소설 다라움에 나오는 전철이는 이별을 겪는 과정에서 애착 이론과 강한 집착적 애착을 보이고 있어요. 전철이는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곧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전철이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호선의 결정을 부정하며 감정적으로 격양을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집착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불안을 느끼며 그럼 집착적 애착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가 자신을 떠날까봐 극도로 불안을 느껴요.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고 연인의 작은 변화에도 과하게 반응을 하죠. 관계가 끝나면 극심한 상실감을 느끼고 집착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전철이는 호선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호선이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별을 결심을 하고 팬들의 시선과 팀 활동 대비를 위해서 연애를 지속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호선아, 나 널 포기 못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철이의 행동은 집착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 일주일만 시간을 갖자. 호선이가 말을 해도
내가 널 사랑하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 이처럼 집착적 애착을 가진 사람은 연인과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고 상대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더 불안해지면서 집착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더욱 확신이 없는 이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불안과 집착의 딜레마.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연락이 늦을 때마다 불안한 사람. 혹시 마음이 식었나? 나한테 질린 건 아닐까? 헤어진 연인을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 관계가 끝났음에도 SNS 끊임없이 확인하고 다시 연락할 핑계를 찾으며 상대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 상대의 감정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해석하는 사람. 나한테 실망했나? 혹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까? 집착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연애에서도 안정감을 얻지 못해요. 상대가 자신을 떠날까봐 극도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은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집착적 애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존감을 키우세요. 가치를 연애에 두지 말고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애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연애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세요. 사랑이란 상대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연애는 정말 훌륭해요. 지나친 집착과 불안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익숙하게 만드세요. 연애를 하지 않는 시간도 행복할 수 있다. 자신의 취미와 목표를 찾고 감정적으로는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넷째, 심리적인 거리두기 연습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법을 익혀보세요. 관계에서 너무 가까운 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집착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죠. 하지만 사랑이란 불안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감정이 단순한 사랑의 집착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별이 아프더라도 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왜 헤어질까요? 궁금하시죠? 심리학적으로 이를 관계 유지 비용이라고 설명을 해요. 사랑은 감정적으로 충족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별은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사랑과 삶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거죠. 난 널 사랑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나를 밀어내?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 왜? 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데 왜 그만둬야 되냐고. 우리가 사귀면 팬들이 알까봐 조마조마해야 되고 멤버들한테도 신경 써야 되고 데뷔하면 더 심해질 거야. 스케줄, 연습, 인터뷰. 우리한테 허락된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난 감당할 자신이 없어. 사랑하는 감정은 정말 뜨겁고 강렬하죠. 하지만 그 감정을 유지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사랑과 삶,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치를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내 감정을 숨겨야 돼. 그게 계속되면 이 사랑은 더 이상 행복한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 나는 사랑을 지키려다가 내 꿈과 내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나는 네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함께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 일반적으로 연인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왜 갑자기? 아니,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했어. 너는 해외에서 일하고 나는 여기서 취업 준비해야 되고 점점 대화도 줄어들고 있잖아. 그럼 내가 더 노력하면 되잖아. 시간 맞춰서 통화하면 되고 휴가 때 만나면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 매일 그리워하는 것도 혼자 기다리는 것도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 이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감정적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노력이 점점 버거워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현실적인 경제 문제도 한번 알아볼게요. 신혼부부의 대화예요.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나도 알아. 근데 이렇게 버티는 게 맞을까? 결혼하고 나서 계속 돈 걱정만 해야 되고 매달 카드값 걱정해야 되고 대출 갚을 생각까지 하니까 숨이 막혀. 다들 그렇게 살잖아.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다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야. 다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우리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린 것 같아. 사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무게는 결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들은 서로 사랑은 하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다른 예시로는 서로 다른 인생의 목표가 있을 때 직장인 커플을 예를 들어볼게요. 너는 여기서 정착하고 싶고 나는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그럼 너 유학 다녀오고 다시 만나는 건 어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유학 가면 몇 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거야. 돌아와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잖아. 그럼 그냥 이대로 끝내자는 거야? 응. 사랑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사랑은 강하지만 때때로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의 목표와 꿈이 다를 때 사랑은 때때로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때도 있어요.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이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별 후 심리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주세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화요일, 목요일 8시 7분.